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일본인은 친절하지만 이 친절함에 차이가 있다란 제목의 미국계 일본인이 올린 인스타그램의 영상을 살펴보고 이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났으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 미국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인 라크 테크놀로지에서 수석 설계자로 일한 지식층인 미츠 하데이 씨가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친절하지만 이 친절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꽤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친절함에는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예의범절은 한국이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한 편이고 일본의 예의범절은 좀 더 유연하고 불분명한 편이라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편하다는 건 아니고 또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한국은 직설적이어도 좀 더 공감하는 느낌이고 일본은 공감하기 힘들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이 인스타그램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그래, 내 말이 바로 이거라니까. 난 한국 예의범절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정말 사실이에요. 일본은 특히 처음에 격식 있게 말했다면 언제 편하게 말해야 할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상호 존중은 항상 통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소통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른 이런 복잡한 규칙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손에 들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일본에 사는 건 피곤할 것 같아요. 두 나라에서 모두 살아봐서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아주 놀랍네요. 최근에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 항공사 조종사들은 이제 조종실에서 영어로만 소통하도록 허용된다는 게시물이 있었죠. 잘도 마찬가지인가요? 호주계 일본인으로서 정확한 설명이고 내용이 꽤 흥미롭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눈치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강제된다는 건 말 그대로 선배들에게 맞아가면서 배운다는 뜻이겠죠. 명확하고 확실한 소통 방식이네요. 아시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늘 기대하는 부분이죠. 저희 아버지처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 아닐까요? 통찰력이 좋네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이해가 돼요. 한국은 선배라고 해서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때와 경우에 따라 격식을 깨도 용납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당신의 상사이고 쇼핑몰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인사하고 싶다면요.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유기적이고 한국은 의도적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낳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모호함이죠. 제발 좀 심플하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 영상도 댓글도 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어렸을 때 토론토에서 일본인 남편과 같이 다니면 가끔 대중교통에서 다른 일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남편을 소개해주겠다고 장난치곤 했어요. 남편은 그 생각만으로도 너무 싫어했죠. 1975년쯤 대만에 있던 한국 친구가 여기는 자유가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이지만 배운 규칙은 철저하게 지키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규칙을 강요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재미있네요. 한국의 규칙이 엄격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 있다면 융통성 있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 톡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죠. 제가 두 언어를 배우면서 관찰한 결과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본어는 맥락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지만 한국어는 특히 한국식 나이와 국제 나이를 모두 써야 해서 상대방 나이를 파악하는 게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는 것은 미묘한 표현이나 뉘앙스들이며 이런 때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격식 있는 상황이나 나이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아리가또를 고자이마스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의 고마워와 고마워요의 차이는 매우 커서 칼같이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지죠. 시골 GS25시에서 나이 드신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하려고 노력할 때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 때 딱 마지막에 맞는 단어를 기억해내려고 긴장과 불안 때문에 요를 빼먹자마자 아주머니 얼굴에 갑자기 경멸하는 표정이 나타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공손함과 존칭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관계에 따라 친구에게는 편하게 말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는 편하게 존칭을 사용하고 친구 부모님께는 공손하게 존칭을 사용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 미래의 국가로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직설적인 표현과 소통이 더 잘 허용되는 것 같아요.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봐도 격식, 비격식 말투 같은 이런 종류의 주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상사가 편하게 말하라고 하더라도 계속 공손함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일종의 함정인 거죠. 속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분명한 규칙들은 결국 과도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더욱 키웁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사려 깊어지도록 만들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점이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모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딱 잘라 말해지지 않는. 저는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실제로 사려 깊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불분명해도 그 대화 속에서 방금 생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심하게 비난받을 거예요. 사과를 하더라도 아마 뒤에서 공격적인 반응만 돌아올 테고요. 그게 꼭 규칙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격식 실수를 용서해 줄 겁니다. 맞아요. 모든 게 애매한 회색지대 같은 거죠.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을 때는 더 많이 생각할 여유가 있겠지만 특히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때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규칙 때문에 덜 즉흥적이게 되고 타인과의 접촉도 줄어들게 되죠. 한국의 사회규칙은 직접적이고 명확한데 일본의 규칙은 암묵적이고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본 규칙이 훨씬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한국에서 더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일본의 미묘한 차이는 더 개성 있는 개인들을 포용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덕분에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대화 주제가 더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더 다양하고 독특한 취미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두 문화를 겪어보며 얻은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명확함은 곧 친절함이죠.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규칙을 이해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해주고 정말 잘 챙겨줍니다. 옛날에는 일본 친구들도 그랬지만 요즘 일본 사람들은 경계가 너무 엄격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에 친척과 지인들이 많아서 자주 가는 편인데 공감이 가는 댓글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댓글도 많습니다. 세상은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민족의 특성 때문에 규범과 관습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좌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범은 다분히 동양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프랑스에서도,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모두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한국인인 저도 해외에 나가면 이와 똑같은 불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